예, 지나간 이슈도 다시 보던 롱테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역대급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제유가 얘기를 좀 덜 하게 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연초 대비했을 때 60%나 급락을 했죠. 배럴당 지금 2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이 20달러 선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럼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수요와 공급 문제 이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자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계속 피해를 입고 수요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 중국이 어떤 곳이냐? 잘 아시는 세계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은 멈추니까 원유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중국만의 현상은 또 아닙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몸을 사리면서 공장 가동을 줄이고 그러면 사업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니 공장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유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것도 경기 침체 사인 아니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도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 그리고 수요가 주는 상황에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나 기업은 생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시장 지배를 놓고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누구 하나 감산한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그랬다가 결국에 시장 지배력이나 경쟁력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나 러시아는 그래서 계속 증산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제유가가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국가 경제에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결국 러시아에게 이 정도면 감산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유가 폭락 사우디 너네 탓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증산하려는데 지금 감산한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거절을 했죠. 하다 보니 사우디도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분위기까지 온 거고요.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 미국 쪽인 건데 미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코로나19와 뉴욕 증시 급변동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급락한과 동시에 역시 뉴욕 증시도 급락세를 기록했었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도 있잖아요. 상황은 안 좋지 경기는 하방 압력 받아가는데 대선 일은 점점 다가오지 미국이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배짱 부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저유가를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 공화당이나 텍사스 철도위원회에서는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또 어떤 곳들입니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자 지지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감산을 고려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셰일 오일 감산에 합의할 경우에 이는 40년 만에 첫 감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급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한 30에서 40달러 선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 국제유가는 바닥인 것 같고 앞으로 왠지 더 오를 것 같으니 그래 원유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수요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원자재 펀드 유입액이 5,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품이 있을까? 일단 원유 ETF가 가장 쉽고 편하죠. 대표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도 있고 타이거 원유 선물 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ETN이나 DLS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액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인버스 이런 거는 체크인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외에 여기 원유 선물도 보이시죠? 은근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도 많이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투자 상품이든 잘 모르거나 그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가 원금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상품들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유가 변동성까지 지금 커진 상황에서 일부 상품은 벌써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의 경우긴 합니다만은 워낙 많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ETF나 ETN 상품 같은 경우에 상표 이슈까지 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투자를 하신다면 밸류에이션 측정 그리고 고평가 논란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롱테일이었습니다.